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요우커라고 하죠. 한때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이른바 한한령을 내리면서 면세점 앞에 길게 줄 서 있던 중국 관광객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하지요. 관광 한파로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요우커 중국 관광객들의 75%는 저가 패키지 관광 상품을 사서 온 그런 관광객들입니다. 상품 가격이 낮다 보니까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쇼핑만 하다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관광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주로 서울에만 머물다가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이 몰리기 전에 이 저가 여행 상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MBC 프로그램이 인기던데, 이 프로그램을 봐도 한국으로 놀러온 외국인 친구들이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제 눈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12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준비 중이고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10,000원쯤 내고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10,000원은 투자사와 제작사, 극장 등등 이 영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어떤 비율로 돈을 나눠 가질까요? 평소에 영화 보면서 궁금하셨습니까?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이디어가 독특한 상품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는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신제품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저희들에게 소개해주는 분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조 대표님도 방송국 나올 때 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는 길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겨울과 관련한 상품들도, 계절 상품들도 참 많은데, 오늘 마침 갖고 오신 상품이 이 겨울과 관련한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네. 보통 겨울이 되면은 실내에서 히터를 세게 틀어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가끔은 환기도 시켜주고 외부 공기랑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게 하면서 지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겨울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 되면은 다시 꺼내서 쓰게 되는 제품이 가습기, 네. 공기청정기, 눈이나 이런 게 많이 올 때는 제습기까지,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죠.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쓰는데요. 겨울에도 제습기를 쓰셔요? 네. 눈이 오는 날은 맞아요. 제습기를 틀어놓거든요. 공기청정기야 요즘 1년 내내 한 구석에 있는 집도 가끔 있습니다만, 네. 이 가습기하고 선풍기는 네, 넣었다가 맞교대 해야 되는데, 네. 또 정확히 맞교대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 또 중간에 텀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어디다 뒀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오랜만에 꺼내 놓으면 청소해야 되고 버릴까 이런 생각 뒤늦게 맞아요. 들고. 네. 색이 좀 발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가습기 겸 아로마 디퓨저 라고 하는 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그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로마 디퓨저 하나와 또 그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거에 또 하나가 향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향도 삼각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 또 이렇게 길다랗게 스틱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향을 꽂는 좀 재미있는 홀더,
네, 아, 이런 그게 한 제품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각각 다른 제품인데요. 네. 실내에서 겨울에 좀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왜 제가 너무 일상적이고 여기저기 그러게.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좀 그러게요. 디자인도 심지어는 특이하고. 네, 저희 집에도 있는 게 가습기인데? 맞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가습기는 저는 제일 불편한 게 사계절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자리 딱 찾아줄 텐데. 네. 그런데 가습기의 디자인을 대부분 보면은 사각형이나 네. 뭐 원통형 이거나 뭐 특별히 어떤 디자인이 가미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멀리서 봐도 쟤는 가습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이고 조금 디자인이 재밌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각 테이블에 보면 개인용 가습기 하나씩을 다 두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가습기 보면은 뭐 캐릭터 모양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의 작은 사이즈의 그런 가습기들이 있는데요. 이 가습기를 이제 기능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의 기능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데스크탑용이나 개인용 가습기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을 선택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대로 많이 있고요. 기능이나 성능을 강조했을 때는 가습기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하더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성능을 따져서 봤을 때는 뭐 디자인이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가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부담스럽죠. 보니까 예. 사실 이걸 사계절 내내 갖고서 쓰기에는 뭔가 이거 꺼내놓는 것 자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꼭 이거를 비치해 놓고 뭔가 인테리어로도 뭐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그런 제품은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딱 봤을 때 이게 가습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뻐요? 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예뻤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래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재질이 그 화이트 컬러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 메탈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 제품은 약간 메탈 느낌이 나면서 크롬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컬러, 약간 진회색의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게 가습기인 줄 모르고 그냥 인테리어 용품이거나 네. 조각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가 수증기가 고래가 숨 쉬듯이 물을 뿜듯이 뭐가 계속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사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딱 고래 모양이네요. 네. 어떻게 생겼냐면 고래가 한 절반쯤 물에 잠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래 꼬리도 살짝 들어가 있고 몸통도 드러나 있고 몸 전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 네, 고래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 쉬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고래가 예를 들어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놨을 때는 네. 약간 갈색 강을 떠다니는 고래 느낌처럼 보이고요. 나무 탁자니까 네. 그 녀석이 놓여 있는 곳 자체가 바다처럼 느낌이 맞습니다. 들겠군요. 네,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보통 고래 모양의 가습기 하면은 왜 동물 모양 가습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꼬리랑 그 몸통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의 간격에 따라서 고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길이를 조정할 달리할 수도 수 있겠네요. 있는데요. 꼬리를 저 뒤에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 녀석 네. 굉장히 큰 고래야라는 네. 잠깐 수면 위에 약간 네. 올라와 있을 뿐이야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가습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사각형의 가습기다 그러면 어딘가에 서랍장 안에 들어갔다가 네.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써야 되는데 이 가습기 이 디퓨저의 경우에는 그냥 사시사철 어딘가에다 놨다가 네. 안 쓸 때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고요. 쓸 때는 여기에서 이제 수증기가 네. 분무가 되니까 마치 고래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숨 쉬는 듯한 그런 걸 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의 미세한 그 불빛이 깜빡거리는데요. 고래가 약간 숨 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가 작동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습기 하나 틀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네. 이건 마치 그냥 고래를 형상화해서 뭔가 장식을 해놓은 듯한 느낌인데 네.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니까 가습 효과도 있는. 네. 그리고 실제 이 물통에다가 물을 보충해줘야 될 때 네. 고래의 첫 번째 커버를 벗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커버를 벗기면 안에 고래 속살의 빗살 무늬처럼 그렇게 물통이 또 디자인이 되어 뚜껑 있어요. 열면. 네. 그래서 정말 고래를 분해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경험도 줍니다.
고래를 분해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네. 아이들은 또 고래를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 제품이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정말 디자인을 먼저 하고 거꾸로 그 안에다가 제품의 기능을 넣었네요.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다 위에다 물통 올리고 밑에서는 가습 기능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이쁘게 해봐. 그러면 뻔한 디자인들 나오잖아요. 매번.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디자인 그룹인데요. 디자인 컨설팅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디자인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제품, 일상적인 제품에서 좀 그 필요에 의해서 쓰기는 하지만 네. 마치 이것이 뭐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이걸 봤을 때 즐거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기능성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스토리도 입히고 재미 요소도 부각시키면서 사시사철 뭔가 인테리어 소품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모토로 삼고 이 회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의 몸통과 꼬리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제품인데 네. 꼬리가 없으면 이건 고래인지 무슨 달걀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꼬리가 꼭 있어야 꼭 되긴 있어야 하는데 돼요. 디자인에서는 네. 얘는 그냥 장식용으로 나 고래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꼬리를 딱 들어서 안에 보면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통을 청소하는 솔이 이 꼬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친구들 정말 살림해본 친구들이네요. 아니 정말 가습기 사면 그 안에 솔 같은 거 들어있죠. 따르려 오는데 네. 가전제품 회사들은 이거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잘 보관하세요. 보관해라. 그래요. 네. 근데 네. 어디다 보관해요?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 있다가 어디 쓰려면 또 못 쓰려면 찾죠. 없고. 네. 그래서 항상 가습기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좋은데. 그래서 저도 늘 안 쓰는 칫솔로 가습기를 청소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M1 칫솔만 고생하고. 아주 그건 유용하네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청소기에서 쓰는 무슨 별도의 가끔씩 쓰는 솔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청소기 안에 들어있으면 나름 쉽게 찾았을 수 있겠는데 네. 어딘가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요런 데 청소할 때 쓰세요 그러면 그걸 못 찾죠. 없지요. 네. 네. 그래서 실용성, 디자인, 재미 요소, 또 뭐 스토리텔링까지 담은 그런 좀 재미있는 이색 아로마 디퓨저이자 가습기 제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또 하나 해외에서 지금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향 홀더입니다. 향꽂이? 네, 스탠드인 거죠. 그래서 삼각불 모양이나 네.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는 향을 우리가 보통 그 향을 피울 때는 접시에다가 이렇게 세우거나 원형의 이렇게 그 스틱을 꽂을 수 있는 향을 어딘가 꽂죠. 반지처럼 생긴 그런 데다가 세우거나 해서 사용을 하는데 안 그러면 누워버리면 책상이 맞아요. 타니까. 네. 모기향 같은 경우에는 어디 이렇게 꽂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기향 스탠드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네. 그냥 철사로 되어 있는 볼품 없는 그런 그렇게 제품이잖아요. 되죠. 네. 보통의 향 스탠드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것을 계속 마찬가지로 네. 써야 할 때 찾으면 도대체 어디 있지? 라고. 그렇기도 하고. 네. 계속 이게 뭐 자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서랍에 여러 개를 찾지를 못해서 계속 구매하시는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향이 피어오르는 모습과 이 향 스탠드가 하나의 이미지가 돼서 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어머나. 표현할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화산 모양을 생각을 해냈습니다. 네, 저는 방금 사진을 같이 봤는데 네. 정말 화산 모양이네요. 산 모형으로 만들었는데 산 꼭대기에서 뭔가 봉화가 피어오르듯 네, 맞습니다. 화산이 터지기 직전에 네. 수증기 올라오듯 연기가 솔솔 올라오죠.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안에 향 들어있다는 뜻일 텐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향꽂이도 이렇게 모형을 제대로 만들면 네. 그 자체로 너무 재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향꽂이가 뭐 1,000원, 2,000원 하는 그런 제품이라면 네. 이런 산 모양으로 하거나 빙산 모양으로 하거나 화산 모양으로 해서 이것을 그냥 거실이나 방에다가 뒀을 때 네. 그냥 향이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화산이 분출하는 듯한 화산의 그 나머지 연기가 나오는 듯한 그런 것들을 연출한다 그러면 이 향 스탠드마저도 부가 가치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가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그렇겠어요. 있겠죠. 1,000원짜리 향 스탠드가 뭐 몇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라면 그 주택 집 모양으로 만들어서 네. 굴뚝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게 나거나, 하든가 네. 아니면 인형 2개를 나란히 앉혀놓고 가운데 모닥불 모양을 만들어 놓고 네. 그 녀석이 타오르게 하면 그게 향이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도 재밌네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스페인의 그 벼룩시장에서 하나 사왔던 제품도 이런 제품이었는데요. 네. 그 밥솥이 보글보글보글 끓는 듯한 그런 그 주방 용품이었는데요. 고기를 딱 열어보면은 향을 넣는 부분이 있었어요. 거기다 네. 향을 넣고 이제 닫으면 밥솥에서 연기가 나는 듯한 그런 걸로 이 향 스탠드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제품들 가끔 있는데 참 가끔씩 감탄스러워요. 네. 언젠가 본 제품 중에는 무슨 그 역시 디퓨저 제품인데 네. 우리 디퓨저라고 하는 게 그냥 저거 디퓨저니까 저렇지라고 생각되어 있었는데 네. 그것도 꽃병처럼 되어 있고 네. 그래서 평소에는 꽃을 꽂아 놓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네. 늘 곁에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항상 디퓨저 아니면 향꽂이 네. 그렇게 딱 용도를 제한해 두니까 정도 안 가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서랍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생활 가전이나 이런 자주 쓰는 용품들 경우에는 네. 스토리가 나올 수 있고 뭔가 재미 요소를 유발시키는 그런 디자인을 가미시켜서 네.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은 오히려 그런 제품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네. 예. 저는 언젠가 그냥 평범한 유리컵인데 네. 유리컵 둘레에 어떤 작은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유리컵의 그 입술 닿는 부분 어딘가에 살짝 올려놨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그 유리컵이 무슨 뭐 낚시터 같은 그렇죠. 느낌도 들고. 네. 그런데 굉장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 붙였는데 이렇게 달라지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요즘에 그 가장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티를 담는 망인데요. 네. 티를 우려낼 때 그냥 일반 뭐 주머니나 이런 것이 담는 것이 아니라 잠수하는 분의 모양을 담아서 그 안에다가 티를 담고 넣으면 이 잠수부가 찻잔 안에서 잠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양을 내기도 하고요. 그럼요. 예. 네, 낚시 모양으로 해서 마치 말씀하신 것처럼 잔 위에 올리면 낚시를 하는 듯한 그런 디자인도 많이 나오는데요. 디자인과 스토리가 좀 재미있게 엮이게 되면 네. 기존에 1, 2천 원 했던 제품도 몇만 원으로 부가가치를 확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제품을 이제 출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좋을 두 것 가지를 같습니다. 결합하면 가습기와 예를 들면 장식품이 결합돼 있으면 네. 장식품 사러 갔다가 약간 비싼데 이거 살까 말까 생각하다가도 그래 가습기 기능도 있는데 가습기 네. 샀다고 생각하지라고 거꾸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가습기를 사러 갔다가 좀 비싸긴 한데 그냥 장식품도 샀다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살 수 있으니 그렇죠. 네. 고민들 좀 많이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뭐 사계절 내내 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어딘가에 보관해서 막상 사용할 때는 또 찾기 힘든 것보다는 그렇죠. 늘 주변에서 보고 사용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좀 결합해주면 재미있는 상품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불편한 게 요즘에 가구 만드시는 분들 참고해 주세요. 소파에 앉아 있으면 네. 예전에는 뭐 그냥 리모컨만 있으면 되지만 요즘에는 소파에서 노트북도 하기도 하고요. 충전도 휴대폰도 충전도 시켜놔야 되고 네. 콘센트가 꼭 필요한데 네. 소파 안에다가 다 넣어놓으면 메리평 멀티탭을 하나만 만들어주면 네. 얼마나 고마워요.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침대도 세상에. 요즘에 그렇게 모든 케이블이랑 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침대도 그러니까 가전이랑 나왔습니다. 연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콘센트만.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나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스피커를 매립을 좀 해둬 주시면 네. 그것도 역시 나왔습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돈만 벌면 되겠군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책상에요. 네. 스위치를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방문 있죠? 네. 방문이 열리면 바로 꺼지는 스위치. 그러니까 대개는 방문이 열리고 엄마가 사과 깎아오면 바로 꺼야 되는 스위치가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방문과 연동해서 네. 바로 꺼질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도 안심이 되고 좋고 엄마도 난처하지 않고 네. 네. 회사에도 필요할 저만 것 필요한 같습니다. 용도였나요? 회사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사장실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꺼지고 이어지는 네. 전환되는 스위치. 네. 어쨌든 두 제품을 이렇게 결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또 재밌는 이야기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를 한 편 보면 요즘은 뭐 영화표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요. 이 10,000원은 영화를 만든 제작사에게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또 중간에 배급사라고 하는 회사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앉아서 그 영화 보는 극장 거기서도 좀 나눠 가질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나눠 갖는 걸까요? 또 영화가 제작돼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까지 그 뒷단에서 돌아가는 돈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자, 오늘은 한성대학교 상상력 교양교육원의 김동하 교수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영화 배급사인 리틀 픽처스의 사회이사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영화 배우처럼 생기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거창이십니다. 네. 예. 저희는 뭐 영화 만들어진 것만 다 보니까 네.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뭐 산속에 돌아다니면서 영화 찍는 배우들 고생하는 모습들은 봤는데 네. 그 뒤에서 그 돈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는 사실은 잘 경험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네. 상상하기에는 일단은 영화 감독을 주축으로 하는 제작사가 영화를 다 만들고 나서 네. 영화 배급사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자 이거 이제 여기 가서 극장에다 좀 뿌려주쇼 이러는 겁니까? 대개는 우리 제조하는 물건은 만들어서 이제 백화점이나 혹은 뭐 마트에 가서 이것 좀 팔아주쇼 하는 게 순서다 보니 네,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렇게 하나 싶어서요. 네,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작사가 제작을 하면 네. 배급사가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영화관이 상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는 이 회사들의 이해관계가 다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서가 이렇게 좀 뒤바뀌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이유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돈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디 영화들 그러니까 이제 감독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네. 국내 영화 제작사들이 먼저 사전 제작부터 하는 일은 거의 없고요. 영화는 대부분 제작사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감독이나 배우들을 섭외한 다음에 예. 배급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아서 제작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급사라고 하면 네. 영화 제작에 관여하는 건 아니고 네. 만들어진 영화를 여기저기 영화관 가서 이른바 유통을 하는 네. 네. 소위 그 물건으로 말하면 도매상? 그렇죠. 그 극장이 소매상 가게라면 네. 극장들한테 여기저기 영화 나눠주면서 이거 풀어봐라 하는 거니까 도매상인데 네. 네. 그 도매상이 먼저 야, 이 영화 만들자고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뭐 선금이라고도 하고 네. 뭐 이제 다른 업계에서는 이제 네. 뭐 마이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본이 들어가야 그 제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영화 사이즈들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배급사들이 과거에는 그 영화의 배급 그러니까 그 유통. 사전적 의미의 예. 유통만을 담당을 했다면 지금은 좀 이렇게 의미가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대부분 병행을 하면서 그렇군요. 투자를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배급도 하고 그다음에 제작에도 초기 단계부터 관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지금 배급사의 영역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 농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면 이른바 밭대기.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상인들이 먼저 가서 네, 네. 저 어르신 오늘 여기에다 저 참외를 1,000평에 심으시면 저희가 네. 이번에 수확할 때 저희가 너 개당 얼마에 가져가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세요. 그러면 그러지 그래. 김군 알았어 하고 이제 농사 짓는 것처럼.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요즘엔 뭐 PB 상품이라고 해서 그렇죠. 네. 편의점들이 이런 감작강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면 네. 거꾸로 가서 이제 제조업체에 가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가 팔아볼게. 네. 이렇게 먼저 접근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구조네요, 영화도. 비슷한 구조로도 일부 제작 형태 일부는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 20세기 폭스 예전에 예. 그 제작사에서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를 직접 그 영입을 해서 영화를 제작을 했듯이 지금 이제 어쨌든 배급사가 투자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입김이 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뭐 감독들이랑 계약을 하는 형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순리상은 제작사가 제작을 하고 최근에 이제 범죄도시 같은 영화도 제작사가 많이 자본을 조달을 해서 이제 메가박스 배급사의 배급을 대행을 맡긴 형태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사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배급사가 주도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막 그렇습니다. 섞여 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주류는 배급사가 투자를 총괄을 배급사다. 하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화관 가서 이제 10,000원쯤 하는 영화 입장료를 내고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입장료 10,000원은 어떻게 나눠져요? 그 설명하신 대로 배급사도 있을 거고 네. 뭐 제작사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작사는 영화가 예. 그러니까 제작비를 누가 내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보통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직접 조달하는 경우는 그 일종의 투자 지분으로 그 들어간 만큼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작사이자 투자사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총 제작비를 회수할 때까지는 제작사는 뭐 돈을 추가로 버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흥행하고 관계없이 일단 제작사는 투자금 전체에서 인건비나 제작비 이런 것들 충당을 하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네. 영화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뭐 스태프들 인건비나 배우 출연료를 안 줄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네, 네. 그러니까 제작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총 제작비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데 쓰이는 돈과 홍보하는 데 쓰이는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서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일반적으로 투자사가 6, 제작사가 4 이런 구조로 나눠 갖는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10,000원의 영화 요금 중에는 네. 극장이 가져가는 몫은 일단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대략 얼마쯤 합니까? 10,000원을 극장에서 받으면 그 영진이에 내는 영화 발전 기금을 3%를 제한합니다. 300원 떼고 그거야 뭐 네, 작으니까. 300원 떼고 그다음에 300원 그러니까 9,700원이 남으면 50%를 일단 극장이 떼고 나머지 50%를 그 배급사에 넘겨주는 알겠어요. 형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건 극장이 가져간 5,000원을 제외한 대략 4,000 몇백 원을 네. 어떻게 나눠 갔느냐 그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몇 대 몇으로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제작비 뽑을 때까지는 다 제작사가 가져가고 배급사가 가져가고. 배급사가 가져가고. 예. 네네. 제작사는요, 그럼? 그러니까 제작사는 인건비나 이런 걸 제작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쓰는 비용인 것이고요. 예. 그걸 이제 투자금이라고 봤을 때 제작비를 투자금이라고 봤을 때 그 투자금이 다 회수될 때까지는 배급사가 그것을 투자사들이 나눠 갖는 겁니다. 돈을 배급사가 됐으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럼 원가 들어간 거 먼저 다 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투자한 사람과 배급한 사람 또는 제작한 사람들이 원에 사전에 정해진 비율대로 나눠 갖는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장이 한 절반 정도 영화 가져가면 극장이 제일 많이 버는 건가요? 그런 셈인가요? 작년 수치를 봐도 극장이 가장 그래도 영화 업계를 광범위하게 극장을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극장 가면 사실은 티켓 파는 것보다는 팝콘 팔아서 더 많이 남는다는 속설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답니까? 네, 팝콘이 원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쏠쏠한 수익원이 되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주 수익원은 티켓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극장 전체 매출의 한 65% 정도가 티켓 매출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매점이 한 17% 정도 됐고요. 네, 광고 수익이 한 9%에서 10% 정도. 기타 이제 수수료나 이제 대관료 뭐 이런 형태들로 한 9% 정도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을 작게 보면 안 될 것 같은 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멀티플렉스 체인들, 그러니까 CJ, CGV, 롯데, 그다음에 메가박스 체인 3사의 영업이익이 뭐 연간 평균 합쳐서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배급사들, 그러니까 메이저 배급사들의 영업이익을 보면 뭐 마이너스도 많았기 때문에 거의 영원에 수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장이 어떻게 보면 제작사, 배급사를 통해 만들어진 영화를 통해서 가장 이렇게 수혜를 보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있죠. 들어보니까 제작사도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0억짜리 영화 만들었는데 관객으로부터 받는 입장료가 50억밖에 안 되면 손해 보는 거고. 그렇죠. 제작사가 아무래도 초기에 뭐 시나리오 개발을 한다든지 캐스팅을 한다든지 할 때 제작사도 손해 보는 거고. 자본을 대기 때문에 투자 배급사도 투자도 하고 배급도 한다고 하셨으니 투자사도 영화가 제작비도 못 건지면 투자한 돈은 하나도 못 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작비 다 걷고 난 후에 그다음에 나눠준다고 했으니 나름대로 극장은 그래도 뭐 이 영화 안 되면 저 영화 틀면 되니까 조금 안정적인 구조이긴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소에 영화관 가면서 궁금했던 게 이게 자꾸 뭐 경제 원리를 자꾸 적용하려고 해서 그런가요? 영화 상영되기 직전에 가면 빈자리 많은 경우도 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면 그냥 그 싸게라도 근처에서 팔면 예를 들면 직전에 뭐 500원에 판다든가 1,000원에 팔면 그 가격에는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라도 채우지 왜 빈자리로 가나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고민은 극장들 안 한대요? 이게 고민은 당연히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라는 장르 특유의 그 휘발성
때문이라도 설명할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극장 가격의 이 비탄력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그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출발이 임박을 할수록 가격이 싸지죠. 근데 영화는 개봉할 때까지는 제값을 네. 받다가 예. 일단 뚜껑을 열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싸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 관객 수가 개봉한 다음에 계속 늘어난다기보다는 개봉일에 가장 예매율도 높고 관객도 많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봉 첫 주말이나 이런 때가. 예. 그리고 또 영화 자체가 극장의 소유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 땡처리 이런 것들을 가격 정책을 극장 맘대로 하기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극장의 요금을 조정을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뭐 통신사나 뭐 제휴사 할인 그렇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영화 입장료 10,000원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대강 설명 주셨는데 네네. 이거는 한국 영화하고 외국 영화하고 비율이 똑같습니까? 즉 극장 입장에서는 네. 한국 영화 하나 트나 외국 영화 하나 트나 극장에 떨어지는 돈도 똑같고 나머지는 뭐 외국 영화에 어차피 우리가 다 사오는 거니까 네. 누가 사왔는지 몰라도 거기에다 나머지 돈 주고 그런 구조인가요? 네, 이게 그 한국 그 배급사들과 그 외국 영화 직배사들의 경우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구조인데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현재 부율이라고 하는 게 나누는 비율은 발전기금 3% 공제한 다음에 5대5로 지금 그 외화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2013년부터 실행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극장 수익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이런 그 지적들 때문에 네. 현재 서울 지역에서 CGV와 롯데 시네마의 경우에는 그 45%만 5%를 줄여서 네. 직영점에 한해서 45%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메가박스는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직배사들은 보통 직배사들의 협상력이 커서 예. 극장보다 많게 6대4에서 60% 정도 6을 가져갔었는데. 직배사가 가져갔는데 네. 예. 2013년 이후에는 이걸 개정을 하면서 그 한국 멀티플렉스들이 일괄적으로 50%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래서 한국 영화와 똑같이 반반 5대5로 나눠 갔는데 네. 예. 그런데 이게 개별 협상들도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최근 개봉 영화를 봤을 때도 네. 뭐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 이런 직배사들이 협상 예전처럼 안 해주면 영화를 안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협상이 됐다 달라. 뭐 이런 식의 역학관계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CGV한테 가서는 그래 5대5 하자 하고 난 후에 네. 예를 들면 롯데에 가서는 야 6대4로 우리가 6 가질래 라고 협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영화에 대해서. 그게 뭐 그러니까 그게 룰을 해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뭐 조용조용히 얼마든지 뒤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뒷거래는 것이죠. 그렇게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예. 근데 외국 영화냐 한국 영화냐도 요즘엔 섞이는 것 같아요. 외국 영화에도 한국 배우 출연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배우들이 외국인이 많이 출연하면 외국 영화인가? 우리 보기에는 제일 그런데 네.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배급사가 또는 네. 우리나라 돈이 헐리우드 배우들 캐스팅해서 영화를 찍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흔치는 그렇습니다. 않지만 네, 영화의 국적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죠? 네, 이게 좀 복잡한 얘기긴 한데요. 근데 1차적인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제작사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당돼야 되는 요건이 한국 영화가 되려면 최소 20% 정도의 자본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제작사가 두 나라면은 뭐 한중합작, 뭐 한미합작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영진이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제작사가 어느 국가에 소재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자본이 두 번째고, 그다음에 어떤 감독과 스텝이 참여하느냐 이런 그 일반적인 기준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감독이 만들어서 넷플릭스에서만 개봉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던 옥자라는 영화는 네. 그거는 제작사는 저쪽 넷플릭스일 테니까 네네. 외국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100% 출자를 했는데 이 영화 역시 제작사는 브래드 피트 뭐 이런 배우가 소유하고 있는 플랜 B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어쨌든 예. 자본이 100% 해외 자본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외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영화에 20% 정도만 한국 자본이 들어갔다고 하면 네. 제작사나 언어, 소재, 창작자, 배우, 스태프, 뭐 장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알겠습니다. 아마 한국 영화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자본이 20%가 안 됐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게 영화가 외제인지 국산인지 굳이 그걸 왜 구분해라고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상 뭐 스크린 쿼터 뭐 이런 맞습니다. 것도 네. 있고 뭐 지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영화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도 많기 있기 때문에 네. 이 영화가 한국 영화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주제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 평소에는 이게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네. 관객이 몇 명 들었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관객 몇 명 들은 거에 따라서 배우들도 러닝 개런티를 받기도 하고 네네. 제작사도 모든 극장에 가서 관객 몇 명 들었는지를 본인들이 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믿어야 될 텐데 네. 그거는 집계를 누가 하며 네. 혹시 오류가 있거나 네. 아니면 조작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뭐 이 업계를 뭐 좋게 포장하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이쪽 영진위원회에서 하는 통합전산망만큼은 굉장히 정비가 잘 된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티켓을 끊으면 네. 극장 주인은 당연히 알 텐데 네네. 자기 매출이니까 네네. 영진위라고 하는 곳에서 한꺼번에 집계합니까? 그럼 네, 그러니까 영화진흥위원회? 극장 영진위에서 통합전산망을 통해서 예. 전국에 있는 극장들을 다 가입을 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우리한테 연결해?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가입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99.9%에 육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된 극장들이 워낙 보고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전날 박스 오피스가 다음날 12시 10분이 조금 넘으면 보통 올라옵니다. 전날 몇 명이 영화 봤는지가 네. 표 한 장 팔 때마다 다 보낸다는 다 뜻이네요. 집계돼서, 예. 대략 영화를 그 광고하는 걸 보면 이 정도 관객 들었으면 손익분기점 넘었습니다. 네.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긴 해요. 근데 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게 네. 그러니까 제작비 이제 뽑았습니다. 투자사가 드디어 이제 돈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도 투자사는 여전히 다 뽑은 건 아니니까 네. 네. 아직까지는 이익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네.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00원의 경우에 4,850원 정도가 이제 배급사에 주어집니다. 극장에서 50%를 떼고. 네. 근데 이제 배급사는 보통 10% 전후에 배급 수수료를 뗍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투자자의 몫으로 가져가는 돈이 한 10,000만 원의 경우에 4,365원 정도가 되고요. 예. 근데 이제 평균 티켓 가격이 9,000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계산을 할 때 한 명당 예. 한 3,340원 정도. 근데 요즘은 또 부가판권이 한 17% 정도 이익이 나기 때문에 네. 명당 한 3,900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마진으로 남는 거예요? 영화 이게 찍으면? 투자 수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얼마짜리 영화를 찍었건 네. 관객이 한 명 들면 네. 한 3,900원 정도 다시 회수됐겠거니 네, 현금으로. 네. 그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이게 제작비가 얼마다 하면 예. 3,440원으로 나누기도 하고 알겠어요. 3,900원으로 나눠서 그러면 관객 수가 어. 나오면 그게 이제 보통 손익분기점이다. 그럼 이렇게. 제가 영화를 찍어서 관객이 10,000명 들 것 같다. 네. 그런데 손해 안 보려면 3,900만 원 이상 제작비 투입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한 명당 3,900원. 관객 수가 알려진다면 그런 셈이죠. 그렇겠죠. 네. 예. 대개는 그런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들은요 출연료를 네.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니까 처음 계약할 때 네, 네. 이번 영화 찍는데 총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대략 이 정도 드는데 네. 그거야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긴 한데 네. 하여튼 이 영화 출연해서 끝까지 딱 끝나는 데까지 얼마 드릴게요 이렇게 계산해요? 아니면 한번 하루 나오실 때마다 얼마 이렇게 계산합니까? 글쎄요, 그 제작사 입장에서 이게 주연, 조연 뭐 그 스태프마다 좀 다를 텐데요. 엑스트라 뭐냐 뭐 이런 분들 계약 형태가 다를 텐데요. 네. 일단 계약금으로 뭐 주연 얼마, 이제 조연 얼마 이런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 계약금을 얼마를 주고 이제 잔금을 언제 얼마를 치르냐 이런 것 때문에 뭐 출연료 미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서 네. 뭐 아예 또 배우가 협상력이 높으면은 나는 이제 그 개런티를 다 받고 시작하겠다 이런 경우도 선금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배우마다 다 다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주연 배우하고 일부 유명 감독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그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손익분기점을 넘을 경우에 관객 한 명당 뭐 100원, 뭐 많게는 250원까지 배우나 이제 감독이 가져가는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명 배우나 감독분들은 또 제작사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화가 잘 되더라도 수익의 그렇겠어요. 편중이 예. 좀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항상 따라다니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게 사실 영화관 가면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광고도 같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광고가 뭐 재밌는 경우도 있고. 네. 궁금했던 건 거기에 트는 광고료는 즉 광고주가 영화 관객들한테 영화 시작되기 전에 광고 트는 건 네. 대략 얼마 정도 주면 극장에서 틀어주나 광고 요금이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통 이제 10분 정도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네. 이제 10분에서 15분까지 해서 극장이 알아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도 이게 상영 시간에 포함시키느냐 너무 아니느냐. 많이 튼다. 네, 일방적으로 그냥 광고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들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광고 시간을 사전 이제 티켓에 명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이게 극장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언제 얼만큼 트느냐에 따라서 그때 다르고. 네, 천차만별일 거고요. 예.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극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상영에 임박한 광고는 광고 단가가 좀 비쌀 거고요. 아, 영화 시작해 바로 직전에. 네, 거기가 그렇습니다. 골든 타임이군요. 이른바 프라임 네, 타임.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극장들이 이제 다른 뭐 계열 케이블이나 다른 광고 수단 뭐 예를 들면 로비 광고 이런 것들 다른 수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월 단위로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광고와 패키지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월 단위, 다양하게. 주 단위 이런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극장들은 꽤 좋은 수입이 되겠어요. 네, 팝콘 그렇습니다. 파는 것만큼. 네, 그렇습니다. 뭐 원가 못 듭니까? 사실은 갖고 온 스크린에 그냥 틀어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연간 극장 매출의 한 10% 정도는 광고 수익에 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그렇다면 되고 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훨씬 크겠군요. 훨씬 그게. 이익률에 기여하는 바는 훨씬 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영화 얘기 나눴는데 배우나 뭐 스토리 이야기, 감독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뒷단에서 돌아가는 돈 이야기만 했는데도 재밌네요. 예. 자, 오늘 리틀 픽처스의 김동하 사회이사로부터 영화의 경제학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토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준우였습니다. 주말에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요우커라고 하죠. 한때 한국에서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이른바 한한령을 내리면서 면세점 앞에 길게 줄 서 있던 중국 관광객들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시 한국을 찾고 있다고 하지요. 관광 한파로 타격을 입었던 관광업계는 이제 좀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한국을 방문했던 요우커 중국 관광객들의 75%는 저가 패키지 관광 상품을 사서 온 그런 관광객들입니다. 상품 가격이 낮다 보니까 급하게 돌아다니면서 쇼핑만 하다 가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관광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니 주로 서울에만 머물다가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앞으로 더 많이 몰리기 전에 이 저가 여행 상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요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MBC 프로그램이 인기던데 이 프로그램을 봐도 한국으로 놀러온 외국인 친구들이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제 눈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더군요. 네, 제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뭐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고민을 좀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자, 12월 9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서 새로운 트렌드와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트렌드 리포트 오늘도 준비 중이고요. 우리가 극장에 가서 10,000원쯤 내고 영화를 한 편 보면 그 10,000원은 투자사와 제작사, 극장 등등 이 영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어떤 비율로 돈을 나눠 가질까요? 평소에 영화 보면서 궁금하셨습니까? 오늘 이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이디어가 독특한 상품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보는 트렌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어쩜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신제품들을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저희들에게 소개해주는 분이죠.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조 대표님도 방송국 나올 때 더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오는 길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겨울과 관련한 상품들도 계절 상품들도 참 많은데 오늘 마침 갖고 오신 상품이 이 겨울과 관련한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네. 보통 겨울이 되면은 실내에서 히터를 세게 틀어놓고 지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가끔은 환기도 시켜주고 외부 공기랑 온도차가 많이 나지 않게 하면서 지내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은 겨울에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겨울 되면은 다시 꺼내서 쓰게 되는 제품이 가습기, 네. 공기청정기, 눈이나 이런 게 많이 올 때는 제습기까지 이렇게 이제 저는 그렇죠. 세 가지를 돌려가면서 쓰는데요. 겨울에도 제습기를 쓰셔요? 네. 눈이 오는 날은 맞아요. 제습기를 틀어놓거든요. 공기청정기야 요즘 1년 내내 한 구석에 있는 집도 가끔 있습니다만 네. 이 가습기하고 선풍기는 네. 넣었다가 뺐다가. 맞교대해야 되는데 네. 또 정확히 맞교대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또 중간에 텀도 있고 그래서 네. 이거 어디다 뒀더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오랜만에 꺼내놓으면 청소해야 되고 버릴까 이런 생각 뒤늦게 맞아요. 들고 네. 색이 좀 발해 있기도 하고요. 근데 오늘은 가습기 겸 아로마 디퓨저 라고 하는 이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디퓨저 같은 경우에는 요가나 명상을 할 때 네.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로마 디퓨저 하나와 또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는 거에 또 하나가 향 피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향도 삼각불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 또 이렇게 길다랗게 스틱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향을 꽂는 좀 재미있는 홀더. 네, 그게 한 제품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요. 각각 다른 제품인데요. 네. 실내에서 겨울에 좀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 왜 제가 너무 일상적이고 여기저기서 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좀 그러게요. 디자인도 심지어는, 특이하고. 네, 저희 집에도 있는 게 가습기인데? 맞아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조금 특이합니다. 그렇군요. 가습기는 저는 제일 불편한 게 사계절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제자리 딱 찾아줄 텐데. 네. 그런데 가습기의 디자인을 대부분 보면은 사각형이나 네. 원통형이거나 특별히 어떤 디자인이 가미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멀리서 봐도 쟤는 가습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제품이고 조금 디자인이 재밌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각 테이블에 보면 개인용 가습기 하나씩을 다 두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가습기 보면은 캐릭터 모양이나 여러 가지 모양들의 작은 사이즈의 그런 가습기들이 있는데요. 이 가습기를 이제 기능으로만 따져서 봤을 때의 기능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데스크탑용이나 개인용 가습기 경우에는 디자인을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을 선택했을 때는 가격이 조금 다양하게 저렴한 가격대로 많이 있고요. 기능이나 성능을 강조했을 때는 가습기도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긴 하더군요. 네. 예. 그런데 이 성능을 따져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이렇게 뛰어난 건 아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가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다 부담스럽죠. 보니까 예. 사실 이걸 사계절 내내 갖고서 쓰기에는 뭔가 이거 꺼내놓는 것 자체가 필요해서 쓰는 것이지 꼭 이거를 비치해 놓고 뭔가 인테리어로도 그럴듯하게 보이거나 그런 제품은 그렇죠.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딱 봤을 때 이게 가습기라고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뻐요? 네, 굉장히 저는 굉장히 예뻤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래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이 재질이 화이트 컬러는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요. 네. 메탈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품은 약간 메탈 느낌이 나면서 크롬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컬러, 약간 진회색의 컬러,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그냥 저는 이게 가습기인 줄 모르고 그냥 인테리어 용품이거나 네. 좋으니까 아이들이 봤을 때도 이 제품이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정말 디자인을 먼저 하고 거꾸로 그 안에다가 제품의 기능을 넣었네요. 대부분의 경우엔 여기다 위에다 물통 올리고 밑에서는 가습 기능 집어넣고 자 그다음에 이쁘게 해봐. 그러면 뻔한 디자인들 나오잖아요 매번.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디자인 그룹인데요.
디자인 컨설팅을 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하는 디자인 쪽에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해요. 근데 모든 제품, 일상적인 제품에서 좀 그 필요에 의해서 쓰기는 하지만 네. 마치 이것이 뭐 뭔가 스토리가 있거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거나 이걸 봤을 때 즐거움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기능성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좀 디자인적으로 스토리도 입히고 재미 요소도 부각시키면서 사시사철 뭔가 인테리어 소품처럼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네요. 그런 걸로 모토로 삼고 이 회사는 이런 류의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고래 몸통과 꼬리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제품인데 네. 꼬리가 없으면 이건 고래인지 무슨 달걀인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꼬리가 꼭 있어야 꼭 되긴 있어야 하는데 돼요. 디자인에서는 네. 얘는 그냥 장식용으로 나 고래야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꼬리를 딱 들어서 안에 보면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통을 청소하는 솔이 이 꼬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꼭 잊어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친구들 정말 살림해본 친구들이에요. 아니 정말 가습기 사면 그 안에 솔 같은 거 들어있죠. 딸려 오는데 네. 가전제품 회사들은 이거 그냥 소비자가 알아서 잘 보관하세요. 보관해라. 그래요. 네. 근데 네. 어디다 보관해요? 그냥 책상 서랍에 넣어 있다가 어디 쓰려면 또 못 쓰려면 찾죠. 없고. 네. 그래서 항상 가습기 어딘가에 들어있어야 좋은데. 그래서 저도 늘 안 쓰는 칫솔로 가습기를 청소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M1 칫솔만 고생하고. 아주 그건 유용하네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사실은. 네. 청소기에서 쓰는 무슨 별도의 가끔씩 쓰는 솔 같은 거 있죠. 네. 그것도 청소기 안에 들어있으면 나름 쉽게 찾았을 수 있겠는데 네. 어딘가 잘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요런 데 청소할 때 쓰세요 그러면 그걸 못 찾죠. 없지요. 네. 네. 그래서 실용성, 디자인, 재미 요소, 또 뭐 스토리텔링까지 담은 그런 좀 재미있는 이색 아로마 디퓨저이자 가습기 제품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또 하나 크라우드각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가 수증기가 고래가 숨쉬듯이 물을 뿜듯이 뭐가 계속 퐁퐁퐁 나오는 거예요. 사진도 지금 제가 보니까 딱 고래 모양이네요. 네. 어떻게 생겼냐면 고래가 한 절반쯤 물에 잠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래 꼬리도 살짝 들어가 있고 몸통도 드러나 있고 몸 전체가 드러나 있지는 않으니까 네, 고래가 잠깐 수면 위로 올라와서 숨 쉬는 듯한 맞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고래가 예를 들어 나무 탁자 위에 올려놨을 때는 네. 약간 갈색 바다를, 갈색 강을 떠다니는 고래 느낌처럼 보이고요. 나무 탁자니까. 네. 그 녀석이 놓여 있는 곳 자체가 바다처럼 느낌이 맞습니다. 들겠군요. 네,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보통 고래 모양의 가습기 하면은 왜 동물 모양 가습기가 많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꼬리랑 그 몸통이랑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꼬리의 간격에 따라서 고래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길이를 조정할 달리할 수도 수 있겠네요. 있는데요. 꼬리를 저 뒤에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이 녀석 네. 굉장히 큰 고래야라는 네. 잠깐 수면 위에 약간 네. 올라와 있을 뿐이야 이런 느낌이 들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 가습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직사각형의 가습기다 그러면 어딘가에 서랍장 안에 들어갔다가 네.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써야 되는데 이 가습기, 이 디퓨저의 경우에는 그냥 사시사철 어딘가에다 놨다가 네. 안 쓸 때는 인테리어 소품처럼 보이고요. 쓸 때는 여기에서 이제 수증기가 네. 분무가 되니까 마치 고래가 이렇게 떠다니면서 숨 쉬는 듯한 그런 걸 연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LED의 미세한 그 불빛이 깜빡거리는데요. 고래가 약간 숨 쉬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습기가 작동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습기 하나 틀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네. 이건 마치 그냥 고래를 형상화해서 뭔가 장식을 해놓은 듯한 느낌인데 네. 거기서 수증기가 나오니까 가습 효과도 있는. 네. 그리고 실제 이 물통을 이제 물통에다가 물을 보충해 줘야 될 때 네. 고래의 이 첫 번째 커버를 벗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커버를 벗기면 안에 고래 속살의 빗살 무늬처럼 그렇게 물통이 또 디자인이 되어 뚜껑 있어요. 열면. 네. 그래서 정말 고래를 분해하는 듯한 느낌의 그런 경험도 줍니다. 고래를 분해하는 경험이 즐거워요. 네. 아이들은 또 고래를 좋아하니